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지난주에 하락을 절반가량 되돌리면서 2에서 3%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다시 회복했죠.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알파벳과 아마존 등 실적을 앞두고 기술주가 크게 오르면서 나스닥이 2%대 가장 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여전히 큰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작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공매도와의 한판 승부 그리고 론리 엔츠입니다. 오늘 공매도 이슈와 우리 시장 수급 동향 살펴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디오에 대해서 실적과 주가 모두 날아오를 해라는 매수 리포트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체기의 고수익 종목 인공지능 대장주로 핫한 이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자, 첫 번째 순서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이번 주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더 반가운 것 같고 앞으로 또 좋은 내용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앵커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가지고 나오신 작전 키워드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작전 키워드는 공매도와의 한판 승부, 핏 셀트리온이라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공매도 이슈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게임스탑발 공매도 이 헤지펀드 투자자들과 개인 간의 한판 승부가 벌어졌는데 우리 시장에도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결론적으로 앵커님께서는 헤지펀드와 개인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네. 글쎄요. 모르겠네요. 네, 첫 코너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이기는 편 우리 편인가요? 네, 근데 지금 기조로 봤을 때 그냥 그래도 과거에 좀 불합리한 제도였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개인을 응원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또 비성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밑밥은 이렇게 깔아드리고요. 자세하게 일단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게임스탑이 회사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흐름이죠. 특히 게임스탑 하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게임도 아닙니다. 그냥 콘솔 게임이라고 하는 어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이 관련된 게임 칩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가면은 이런 이제 소매 점포들이 쭉 있는데 슈퍼도 있고 술 파는 리커 스토어도 있고 근데 바로 옆에 조그맣게 자리 잡은 이런 게임 칩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이제 타겟이 되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솔직히 지금 앞서 잠깐 플레이스테이션 얘기나 닌텐도 얘기도 드렸지만은 게임칩을 오프라인에서 요즘 판매하는 것보다 닌텐도도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직접 다운로드받게 할 수 있는 흐름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오프라인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매도 세력들이 이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트렌드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매도를 늘려서 이런 2년째 적자 폭도 커지고 있고 뭐 볼 게 있느냐라는 쪽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과거처럼 안 될 만한 회사,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좀 심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레딧이죠. 어떤 개인 매수세를 이끌고 있는 사이트에서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는 쪽에서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주식 발행 물량이 100%라고 하게 되면 140%까지 공매도를 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미국의 자세한 증권거래소 데이터까지 제가 못 받아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그런데 이런 발행 숫자보다 더 공매도가 많은 게 말이 되느냐라는 관점들이 가장 개인들을 열받게 했던 사건의 촉발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수세가 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거의 공매도를 했던 대표적인 두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탈탈 털리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손해 폭도 커지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공매도 리포트 안 내주겠다라고 하는 흐름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어떤 지금까지 2008년도 이후부터 나왔던 여러 어떤 공매도로 인한 피해들, 그리고 또 그때 같은 경우도 월스트리트가에서는 어떤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공적 자금은 다 받아서 어떤 뭐 보너스까지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개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어떤 계층 간의 확산까지도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게임 스톱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 스톱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변화들. 오늘 보니까 또 AMC라고 하는 그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것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Best and Bad Beyond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지금 생활용품 관련된 회사들도 이런 개인들과의 공매도에 타겟이 돼 있고 또 블랙베리나 최근에 노키아까지 이런 여러 가지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동안 공매도가 저지른 피해를 우리는 이제 그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우려가 이런 공매도로 인해서 버블이 크게 생기고 그러면 아마 연준이나 어떤 정부에서 유동성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까지 약간 또 우려감이 커지는 흐름인데 근데 뭐 연준에서는 잠깐 밝혔듯이 니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을 완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정도에서 일단락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국내 쪽도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국내에서도 공매도의 피해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계속 연기가 되는 상황 쪽에서 아마 이번에도 3개월 추가적인 연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공매도 관련된 쪽을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 또 시간이 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또 연기를 하면서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는 참 직무유기 아닌가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은 그런 사전 적발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다시 입법을 하고 강화하고 근데 사전 적발 시스템이 좀 선진국이나 우리 지금 글로벌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또 시스템 만들기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후 적발 시스템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있는데 일단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불법 공매도가 횡행했던 과거에 대한 전철을 밟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처벌 강화죠. 한 500억 벌어놓고 100만 원 벌금 낸다. 많아봐야 1000만 원이다. 이러면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할 공매도 세력들의 생각을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좀 강화시켜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홍콩식 공매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 기준을 잘라서 그래도 뭐 1000억이나 아니면 어떤 좀 시가총액이 좀 큰 유동성이 큰 종목들 쪽으로 공매도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일단 중소형주는 보호한다라는 차원들은 오히려 좋은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개인 참여 쪽으로 허용한다라는 쪽의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어떤 조정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이 필요한 흐름들 쪽에서 그럼 나도 공매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도 공매도 세력들이 했던 것처럼 떼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는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빌려다가 매도를 하는 상황들인데 과거에 매수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거나 크게 잘못돼도 내가 매수한 금액만 날리면 됩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위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종목을 공매도를 했는데 이게 그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 쪽으로 변신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갚아야 될 금액이 더 커지게 되면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개인 쪽에서 어떤 공평한 시장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매도를 행하는 쪽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 관리나 아니면은 변동성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무조건 다 돈은 아니다라는 쪽은 한 번쯤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국내에서도 최근에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래 금액이 많은 종목들 일단 타겟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어제 셀트리온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그 밖에 롯데관광개발,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는 또 호텔신라도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호텔신라는 아직 뭐 주가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여전히 수급적으로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고요. 어제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과 기관, 외국인들이 더 매수가 많았죠. 좀 약간 그동안 JP모건 리포트로 인해서 셀트리온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았는데 이게 공매도 세력과 연결된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주가에 압박을 받다 보니까 다시 직전 고점대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지난 게임스탑 때 뒤었던 외국인들이 일단 공매도 청산해보자라는 쪽으로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는데 그게 주된 매수의 원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죠.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또 호재가 나왔던 부분들이 램시마 SC죠. 이쪽은 그래도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게 피하 주사 쪽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자가 치료 쪽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같이 코로나19 시대에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피하 주사를 직접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 한정되어 있는 적응증을 계속 확대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구조로 셀트리온이 변화되는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클 수 있고요. 게다가 어제 나왔던 얘기는 캐나다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캐나다는 상당히 중요한 게 북미로, 즉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겠죠. 캐나다에서도 승인 받았는데 미국 너네 안 해줄래? 라고 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유통도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호재에 대한 반응도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의 반응은 아마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쪽에 약간 좀 발작 현상, 그러니까 즉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회사 하나 날아갈 정도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제 숏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커지고 오히려 공격적인 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무조건 롱만, 그러니까 즉 매수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공매도의 본질 기능들을 살짝 잃어버리게 되면 약간 버블이 좀 더 커지고 빨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쪽으로는 바라보되 그래서 일단 공매도의 불합리성과 개인의 분노가 맞아들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라고는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의 본질은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성장하고 그에 따라서 성장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인데 오히려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흐름들 가지고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게임스탑 같이 이런 2년 정도 어떤 순손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주가가 시가총액이 2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약간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이 부분만 보고 전략을 짜기에는 아직은 주가만 본다는 관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런 과정에서도 공매도가 어쩌고 이에 따라서 어떤 종식이 대박이 났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래도 갈 길을 가자. 꿋꿋하게 기업 실적 보고 성장성 보고 그대로 될 만한 회사들 꾸준히 가져가게 되면 그게 더 건강한 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은 다시 한번 강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공매도 관련해서 이슈를 한번 짚어봤는데 뉴욕 증시 게임스탑발 공매도 이슈가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 그간 이어져 왔던 이 공매도 논의에도 더 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이슈가 있지만은 그래도 주가의 본질은 기업의 펀더멘털에 수렴한다라는 투자 작전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다뤄볼 작전명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작전명은 론리 엔츠입니다. 외로운 개미들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수급 공방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개인의 매수 금액이 26조 원에 달하면서 약간은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급 동향과 관련한 투자 작전 짜볼까요? 네, 외롭습니다. 개미들은 외롭습니다. 네. 앵커님도 외로우신가요? 외롭습니다. 네. 예, 스튜디오로 가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개미들의, 그러니까 1월달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 중심으로만 매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홀로 외롭게 싸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약간 좀, 어느 정도 계속 매도만 이어지다가 어제는 처음으로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죠. 어제는 약간 좀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개인 중심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 대한 동력들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약간 보여준 게 1월 달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고객 예탁금과 신용장부 모두 다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도 무거워지다 보니까 신용은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직전 고점 때 한 21조 이상에서는 쭉 신용 잔고가 정리가 되는 모습들인데 이 부분은 좀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거기다가 또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70조 원대 근처에서 살짝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관심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개인 중심의 유동성은 여전히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왜 파느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를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은 많이 올랐으니까 판다라는 쪽밖에 일단 설명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특히 갖고 있는 주식이 한국물 같은 경우를 어떤 한국만 이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한국 자산이 기존에 투자했던 게 100이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서 개인들의 힘일지 몰라도 물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이 움직일 만한 충분한 근거는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서 한 30% 올라서 130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그 기존에 갖고 있어야 될 비중은 100 정도인데 그러면 강하게 올라왔던 30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투자 배분 전략이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이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연기금이고요. 근데 이런 개인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개인들이 모아서 돈 낸 연기금인데 이쪽은 거의 배반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역설된 얘기들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중장기적인 전략도 한 번쯤은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특히 그동안 해외 쪽에 좀 자산 배분을 늘리겠다는 쪽으로만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국내 쪽이 위축을 받아서 많이 좀 기업들 실적들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차별화가 이제 한국 증시가 좀 변화가 되겠다라고 되면 그에 맞춰서 연기금도 전략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계속 몇 년 전에 짜놓은 계약 어떤 흐름 가지고 고수한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잘 알아서 하시겠죠. 높으신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실 거로 믿고요. 또는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시장에 대한 이제 어떤 선물 옵션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선물 베이시스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올해 초인가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 쪽에서 약간 이제 선물과 현물 차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선물이 더 높고 현물이 낮은 상황으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선물이 낮고 현물이 높은, 그러니까 즉 현물 고평가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파생 플레이어들이 할 수 있는 게 낮은 선물을 매수하고 좀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선물 매수, 현물 매도가 기존의 구조였었죠. 그래서 지금 베이시스가 그 큰 플러스 코드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지금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만 주축이 되면서 계속 쌓이는 변화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베이시스가 개선되는, 즉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지금까지 꽉 찼던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로 전환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까지 나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기조가 약간 살짝 보여졌던 게 어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3월달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베이시스가 많이 개선된 움직임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뭉쳐있던 프로그램 매도 잔고가 청산이 되면서 매수로 작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시장의 어떤 매수세의 근원이 될 수는 있겠는데 이 부분이 과연 그렇게 올까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한 1월 달에 외국인과는 팔았어도 어떤 종목을 샀느냐라고 봤었을 때 외국인들은 뚜렷하게 보여지는 게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 쪽 샀고요. 2차전지 그리고 게임 잘 보시게 되면 BBIG입니다. 기존에 바이오 쪽은 살짝 그래도 최근 들어서 다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바이오를 빼고 나머지들을 외국인들은 다 샀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재부각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금융주도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그래도 K 컨텐츠의 선두주자 스튜디오 드래곤을 매수를 했고요. 그 밖에 약간 어떤 5G 관련된 쪽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쪽이나 소재 쪽이 좀 많았었고요. 기관은 또 코스피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그렇게 IT 쪽 눈에 띄고 있고 SK 지주사 눈에 띄고 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관점 쪽에서 매수가 눈에 띄는 흐름들이고요. 코스닥은 대부분 약간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그에 따라 매수세가 좀 컸다라고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약간 흔들림이 나오고 좀 무거워진 모습들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종목들은 삽니다. 그런 쪽을 결론을 내보시게 되면은 일단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상당히 흐름들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방 업황이 좋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또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저희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주도주가 뚜렷한 가운데 여전히 주도주는 차화반 안 바뀌죠. 이런 쪽에서 그와 관련된 쪽에 소부장 종목들을 계속 주목하면서 이런 시장이 조정 기회 때 담아봐야 될 또 하나의 섹터가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수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현선물 간의 베이시스가 좀 개선이 된다면 이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 쪽에서 매수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반도체와 2차 전지 쪽 소부장 종목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유효하겠다라는 작전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작전도 세워주실까요? 네, 작전 하니까 제가 007 제임스 본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적을 받은 작전은 일단 어제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앵커님 오늘 그러면 또 어제 못 샀으니까 오늘 남은 현금 다 살까요? 어제 못 산 거 오늘 사냐고요? 예. 어제 근데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와서 네, 이게 네.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직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앵커님께서는 신중한 투자자. 네. 저는 공격적인 투자자. 그냥 다 사버릴까요? 네,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때 지금 시장 동향은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게 숙제 같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오늘 또 만약에 갭상승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또 약간 어떤 훼손하는 모습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제 보여줬던 수급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연장선상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3,000선은 지킨다. 하지만 이게 한 번 무너졌다가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과 관련된 동향들과 여러 가지 흐름은 체크하되 그래도 최근에 수출 지표나 그리고 또 기업들 관련된 한국의 제조업 지표 상당히 놀랍죠. 대만과 한국 여전히 확장세로 나가고 있다는 점들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럼 펀드멘탈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데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주식시장이 올라오는 속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계속 제어하려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대형주도 상한가가 간다. 대표적인 효성TS였죠. 이런 화학업체 재부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건설주,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 계속 눈길이 가고 있다는 쪽에서 아마 추세적인 움직임 적어도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자동차 쪽 판매 잘했죠. 그런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게다가 또 2차 전지 관련된 쪽 여전히 어떤 수출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이다라는 쪽에서
어제 시장을 줄였는데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결론은 경기 민감 섹터에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반도체, 2차전지 주도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보시되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만큼 떠 있는데 비싸게 덜컥 사게 되면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싸게 그리고 또 한 번에 단가를 고정시키지 말고 분할 매수를 접근하자. 이게 오늘의 대응 작전이었습니다. 네, 일단 수급의 지속성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지만 이왕이면 분할 매수로 싸게 사자라는 마지막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들, 물론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과연 이걸 다 믿어도 될까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이 이 시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주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 사이다 같은 리포트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리포트 가지고 나오셨을지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디오입니다. 실적과 주가 모두 날아오를 해라는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자, 과연 어떤 내용일지 바로 낱낱이 파헤쳐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디오입니다. 그리고 유안타증권에서 어제자로 발행된 리포트의 제목은 실적과 주가 모두 날아오를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디오의 경우는 최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주가가 상승해 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흐름 속에서 그리고 전일 종가가 39,000원대에 마감이 됐는데 이 흐름 속에서 목표 주가가 자그마치 6만 원이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발 투기적 거래로 인한 시장이 혼란 그리고 국내 증시도 4거래일 연속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제가 시청자님들이 갖고 계시는 보유적인 종목들의 체력을 꼭 체크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가 그리고 숫자로 확인되는 매출과 영업이익, 수급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 몇거리,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모멘텀은 가시적으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체크리스트는 꼭 한 번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입해 보시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 3월이면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입니다. 관리 종목 지정 사유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힌트가 11월 달에 공개되고 있는 3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시자라고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디오의 보고서입니다. 전년 매출 대비 올해 매출이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는 근거로 나와 있고요. 이 목표 주가 8만 원이 굉장히 담백하지 않은 보고서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39,000원이니까요.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올라온 지 꽤 오랜 상승입니다. 20% 이상, 3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6만 원까지 상승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미료가 팍팍 들어간 목표 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상승할 거다. 영업이익이 44% 이상 상승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20년도 코로나19 여파로 수출 비중이 높은 디오의 특성상 나가지 않은 수출 물량들에 대한 이익 평가가 21년도에 반영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1년도 미국 매출액이 전년 대비 52% 증가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몰려져 있는 해 바로 21년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매출도 전년 대비 31%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근거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덴탈 업계의 업종이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요. 덴티움도 그렇고요.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한 이연 수요 효과 등이 DO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 6만 원 거뜬하다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지금 현재 목표 주가 6만 원을 제시한 이 보고서를 조금 더 뜯어볼 텐데요. 인정받은 기술력 당연합니다. DOA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덴탈 그리고 임플란트 업체와는 조금 다르게 디지털 쪽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DO 나비라는 기술을 통해서 치과에서 이 기계를 통해서 디지털로 측정된 모든 수치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재하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력은 이미 미국 선진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기술력, 2014년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업계에서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추세도 이어져 올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에서 이제 치과, 기업형 치과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으로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충분히 확대가 가능한 그런 흐름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DO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조금 하락장이 나왔을 때, 주가적으로 하락이 조금 나왔을 때 제가 노란톡 오픈방에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딱 말씀을 드렸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DO라는 종목이 그래도 저평가, 추세 하단부를 잘 예쁘게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오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노란톡 오픈방에서 제가 DO는 관심 종목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철강 바로 다음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다시 수급세와 시장이 안정을 되찾자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DO를 조금 더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효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제가 조금 더 좋았던 부분은 가이던스가 제시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2021년도 매출액 1,562억, 영업이익 434억 원, 각각 30%, 44% 전년 대비 증가한다라는 가이던스를 딱 제시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회사, 기업에서도 자신 있는 그런 흐름,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께서도 꼼꼼하게 이 기업과의 소통이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일정 부분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그 부분도 국내 매출에서 121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분기 매출로는 최대 수준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최근에 급등과 상승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이 연평균 9% 이상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DO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화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정 부분 했던 실수나 오류들을 그만큼 줄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던스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승했던 그런 부분을 조금 놓쳤다 또는 반영하지 않았다 또는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 주가와 목표 주가 6만 원까지는 50%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미료가 조금 들어갔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던 이유는 일정 부분 주가 상승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참여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는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흐름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볼 때의 추세선을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기 추세선을 한번 그리고요.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장기 추세선까지 3단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트를 한번 그렸을 때에 결국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그 여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조금 편안하게 그려도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선과 중기 추세선 사이의 갭과 그리고 최상단 장기 추세선과의 갭을 일정 부분 비슷하게 맞춰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구간으로 차트 추세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매도 자리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장기 추세선, 수익 극대화를 위한 최상단의 라인을 돌파했을 때에는 일부분 매도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 중기 추세선을 맞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던 그 흐름을 이번 흐름에서는 좀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상단의 장기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에 매도 자리가 일부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친절하지 않았던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차트 흐름을 보았을 때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흐름 한 가지. 하지만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굉장히 최근에 기관 수급이 양호합니다. 투신과 금융투자 그리고 사모펀드까지도 기관들이 주구장창 사고 있고 이 차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장기 추세선, 수익 극대화선을 넘어간 45,000원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기간 조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 이렇게 목표 주가가 굉장히 50% 이상의 갭을 띄우고 올라가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접근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한 가지 포인트, 생각을 해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IR 담당자와 통화도 나눴고요. 이 공시를 통해서 세밀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11월 23일, 24일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 의견도 아니고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주어져 있고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12월 달, 1월 달까지도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상 제가 체크리스트를 할 때에 저위험 구간인가, 모멘텀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이 보고서와 차트 흐름을 보았을 때에는 단기적으로는 보유자 영역이다. 하지만 2021년도 한 해를 통틀어 보았을 때에는 관심을 가져보기에 충분한 기업이다.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 즉 M&A 이슈가 살아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보시더라도 조금은 냉정하게 목표 주가 6만 원이 단기간에 가겠어? 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 보고서를 읽고 21년도 관심 종목에 이 기업을 넣어놓고 다시 한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도달했을 때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자. 이렇게 오늘 디오 보고서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디오에 대해서 실적과 목표 모두 다 주가 모두 날아오를 해라는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 간의 괴리가 좀 크다는 부분들은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허반석 전문위원의 시선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보유자의 영역, 하지만 올 한 해를 통틀어 봤을 때는 접근 가능하다. 하지만 차트상의 저위험 구간에서의 진입을 노려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요, 저의 포트폴리오를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이 험난한 시장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제가 호흡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종목 낚아채기 진수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 제 포트폴리오 하나하나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채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하채기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인데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종목을 하나 픽했잖아요. 근데 네. 매수가가 안 와가지고 어제 제가 못 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오늘은 과연 우리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들 제가 잘 물어서 매수를 해보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또 제가 세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앵커님께서 잘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우성사료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양돈, 양계, 그다음에 추구, 양어, 반려동물들에 있어서 배합 사료를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업체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어제 오후였죠. 저녁쯤에 경기도 안성시 쪽에서 조류 독감이 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료 업체들은 조류독감이 좀 발생하게 되면은 이슈가 좀 되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사료주들이 한 번씩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제 곡물 가격이 작년 중반 이후로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사료들 가격들도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과거에 정치 테마주로서의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때는 뭐 안철수 전 의원의 좀 관련주였고, 또 이 전에 선거에서 대선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주기도 했었는데, 또 최근에 다시 또 안철수도 관련주로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앞두고 와서 한두 번 정도는 또 정치인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오픈 베이스가 좀 되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 뭐 인터넷, 컴퓨터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립하고 그런 제조하는 그런 업체가 조금 되겠는데, 일단 그거 외에도 이제 자회사 쪽에 보시면은 데이터 솔루션을 좀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성장주로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최근에는 이제 LG전자 쪽의 모바일 사업 쪽은 좀 철수를 좀 하고 미래의 먹거리 쪽으로 해서의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봇 산업 쪽으로 좀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쪽에서의 전기 로봇 사업 쪽으로 해서 선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정부 측에서도 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좀 활용해가지고 스마트 공장 관리 시스템도 좀 개발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SK하고 네트워크 보안 및 빅데이터 솔루션 분야에서도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쪽,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이쪽 사업으로서 성장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나노튜브 순도 측정기를 좀 개발해가지고 나노 기술 전문 업체인 나노베이스가 좀 관계 기업으로 있다. 한때 또 나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 뭐 구리라든가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훨씬 더 열 전도율이 더 좋은 그런 흐름을 낳기 때문에 뭐 성장주로서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세 번째 종목은 제동전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배낭기, 백팩이 뭐 GIS를 제조를 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미국 쪽에서의 뭐 배낭기 제품에 대해 있어서 WTO 분쟁에서 승소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정부 쪽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으로서의 뭐 태양광, 뭐 풍력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기, 뭐 배낭기, 뭐 전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풍력하고 태양광과 같이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5년도까지 해서 정부가 철도 사업에 있어서 한 70조 원 정도 이상 투자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또 철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은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이고 뭐 북미 관계 답보 상태이지만은 또 이게 화해 무대가 되면은 또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체계 고수익 낚아채기 오늘의 종목은 우성사료 그리고 오픈베이스 그리고 재룡전기 이렇게 세 개를 주셨는데, 자, 이 중에서 저는 일단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픽한 종목이 우리 하체기 위원의 원픽과 좀 일치할지, 저는 오픈베이스를 한번 꼽아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예, 뭐 우리 앵커님께서도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업 구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맞춰서 가는 그런 사업 구조를 좀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우리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수익을 좀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계속 꾸준하게 지금 매출액도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한번 좀 다운이 됐지만은 2019년도에 바로 또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115%에서 83%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거의 한 절반 안 되지만 조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유보율 같은 경우는 한 300%가 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매년 배당도 좀 주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산 총계 같은 경우도 한 1,345억 정도 좀 나오고 있고,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968억입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든가 매출액 대비해서도 시가총액이 낮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이 있어도 할 때도 저평가가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ROE 같은 경우도 2.46까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그 자본만큼의 또 자금을 또 회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 부분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주가를 좀 흐름을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주가의 흐름이 좀 하단 쪽에서의 어느 정도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단도 어느 정도 받쳐져 있는 그래서 박스권이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박스권만 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쪽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최근에 이 주가의 좀 흐름을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게 문제가 되는 매도 물량은 나오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조금 기타 법인이라든가 내국인 쪽에서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이제 저가였죠. 2,960원을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3,700원 정도 일단은 한번 잡아보시고 3,700원이 넘어 나가면은 뭐 3,800원 또 4,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충분한 좀 해사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2,8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오픈 베이스였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2,96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제의 하단이었는데 2,960원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박스권의 약간 상단 부분이 3,700원 손절가 2,85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이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개장 후에 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예, 한번 네. 우리 앵커님께서 잘 담으셔가지고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잠시 후에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제가 포트폴리오를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어제는 제가 매수가가 안 와서 매수를 하지 못했는데 자 오늘의 종목은 또 어떻게 될지 추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실행이 꼭 유의하시라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이 한 23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개장 상황은 또 어떨지 잠시 후에 순간부터 매매 시그널까지 쭉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반짝 강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9도, 춘천은 영하 10도, 대전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4도, 광주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춥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2도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지와 도서 지역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고요.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저녁부터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밤한때 서울 경기와 충청 내륙, 전라 내륙에도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으로 매우 춥고요.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속초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1도로 어제보다 큰 폭으로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전주 0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해상 곳곳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랐다가 모레 아침에 다시 추워지겠고요. 내일 중북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에는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